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리물리 5장 다중적분 세 번째 강의는 적분의 변수 변화, 그래서 야코비안, 자코비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은 이제 2차원 평면상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직각좌표계를 많이 쓰는데 이거를 이제 극좌표, 2차원 극좌표, 폴라 코디네이트로 변화하는 걸 한번 배웠었죠. 그래서 제가 요 놈을 이제 x하고 y라고 하는 어떤 동그란 놈을 입자로 생각을 해도 되고 뭐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제가 입자라고 할게요. 이 입자의 위치를 제가 r이라고 했을 때 요 놈은 직각좌표계에서는 x, y 그죠? 근데 이 놈을 제가 이제 x하고 y라고 하는 직각좌표 대신에 r과 세타의 함수로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되면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r과 세타로 나타날 때 요 r 방향, 지름 방향, 우리가 이제 지름 방향이라고 하는데 r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를 ER 해. 그리고 요 ER 햇의 수직한 방향, 보통 이 곡선의 접선 방향, 원을 그리면 이 원의 접선 방향은 이제 이 세타 햇, 세타의 단위 벡터를 제가 이제 이 세타 햇, 그 다음에 r의 단위 벡터를 er 햇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 입자가 만약에 이만큼 이렇게 움직였을 때의 변이를 제가 이제 ds라고 이렇게 두면 이 ds는 이제 이렇게 변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얘는 얼마만큼 앵글 방향으로는 d 세타만큼 살짝 돌아갔다고 제가 생각을 할게요. 굉장히 작은 앵글로 해서 d 세타만큼 이렇게 돌아간 거고 이때의 변이를 보면 이 변이를 보면 ds라고 하는 거는 지름 방향으로는 dr만큼 움직였고 그 다음에 앵글 방향으로는 이게 여기 원뿔, 이게 부채꼴 같은 건데 요놈의 변이가 이제 RD 세타, 이 세타가 요만큼 돌아갔을 때 D 세타만큼 돌아갔을 때 변이를 보통 원래는 이게 RD 세타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원호의 길이를 RD 세타라고 할 텐데 요놈의 세타가 무지무지 D 세타가 무지무지 작으면 이 원호를 그리나 아니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로 그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이 ds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요 놈은 이제 그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교과서에서는 이것보다 저보다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그렸는데 ds만큼의 변이가 생겼을 때 지름 방향으로는 dr만큼 변했고 그 다음에 앵글 방향으로는 rd 세타만큼 변했다는 걸 나타내는 그림을 나, 나타내는 그림인데 제가 요거를 지금 제가 그린 이 그림을 이해하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ds라고 하는 거는 호의 길이 요소, length 엘리먼트를 보면 ds라고 하는 거는 벡터로 나타내지만 r 방향으로는 er 햇 방향으로는 dr만큼 변했고 이 세타 햇 방향은 rd 세타만큼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완전히 독립적인 벡터를 분해했을 때 이 두 개의 길이 요소로 이렇게 변화를 우리가 이제 벡터 분해를 할 수가 있고 이 호의 크기를 계산해 주면 ds의 제곱은 dr 제곱 더하기 r 제곱 d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ds 이 호의 길이 요소를 보면 그 폴라 코디네이트에서의 ds는 스퀘어 루트 dr 제곱 더하기 r 제곱 d 세타 제곱이 되고 요 놈은 제가 이제 r로 끄집어낼 수도 있고 r을 공통인수로 해서 이 제곱근에서 빼주면 dr 루트의 1 더하기 r 제곱에 d 세타 dr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 줄 수도 있고 제가 또 뭐 d 세타로 뽑아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d 세타로 뽑아낼 경우에는 d 세타를 바깥으로 뽑아내면 d 세타의 스퀘어 루트 dr d 세타의 제곱 더하기 r 제곱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폴라 코디네이트에서의 길이 요소, 호의 길이 요소 ds를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이 폴라 코디네이트 r을 우리가 이제 x하고 y라고 하는 거를 x는 r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y는 r 사인 세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4장에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좌표변 자코비 팩터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자코비안, 제가 그 4-3절에서는 이놈을 이제 자코비안을 J라고 나타내주고, 요 놈이 절대값을 취해주지 않은 걸 우리가 이제 요 절대값을 취해준 걸 자코비 디터미넌트 뭐 이렇게 나타내줬는데, 이 교재에서의 그냥 말을 따라서 그냥 요 디터미넌트까지 취한 거를 제가 J라고 나타내주고, 그놈을 제가 이제 자코비안이라고 부를게요. 혹은 자코비 팩터. 그래서 이 자코비 팩터는 dx 2차원에 대한 2x2 디터미넌트를 나타내 주는데, 이건 이제 dx dr, dx d 세타, dy dr, dy d 세타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주면 우리가 그 디터미넌트의 값이 r이 되고, 이 놈을 제가 이제 자코비안 이렇게 부를게요. 이랬을 때 이제 두 변수 x에서 y라고 하는 카르티지안 코디네이트 직각좌표계에서 r 세타로 폴라 코디네이트로 좌표를 변환시켜 줬을 때, 이 2차원 공간에서의 면적 요소, 직각좌표계에서의 면적 요소 dx, dy는 dr, d 세타로 변환을 시켜줄 수 있는데, 그 변환을 나타내주는 관계식이 이 자코비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놈은 dx, dy는 우리가 자코비안의 dr, d 세타 이렇게 나타내주고, 이렇게 자코비안을 계산을 해주면 그게 이제 r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각좌표계에서의 에어리어, 면적에 대한 엘리먼트 dx, dy는 r과 세타로 바꿔주면 그냥 dr, d 세타로 바뀌는 게 아니고, 이 자코비 팩터가 들어가서 r, dr, d 세타로 바뀌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4-3절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2차원 평면에서의 면적 요소는 DA는 직각좌표계에서는 DX, DY라고 쓰지만, 우리가 R 세타라고 하는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쓰게 되면 요놈은 이제 R, DR, D 세타가 2차원 폴라 코디네이트에서의 면적 요소가 됩니다. 이건 한번 기억이 나겠죠? 요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요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1은 이제 반지름이 A이고 밀도가 균일한 밀도 로인 반원 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다 채워져 있는 판입니다. 판이 있을 때 우리가 반원에 대한 질량 중심, 면적의 중심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제 질량 중심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Center of Mass, 이 판의 질량 중심을 X바, Y바, 질량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Y바라고 하는 건 Y축 방향에서의 Center of Mass는 어디 있을 거냐면, 반원판이 대칭적이잖아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Y는 0인 지점에 밀도가 균일하기 때문에 Y바는 0인 지점에 당연히 있겠죠. 이제 X는 이 X축상에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 X바에 대한 질량 중심, X바에 대한 식은 전체 질량분의 이 반원판의 전체 질량분의 X times dm, 우리가 매스 엘리먼트를 곱해서 그 dm이라고 하는 게 어딘가에 매스 엘리먼트 dm이 있을 텐데, 그 놈을 곱해가지고 이 모든 질량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 질량에 대한 dm이라고 하는 거는 밀도 곱하기 면적이죠. 2차원 평면상의 오브젝트의 질량 요소는 밀도 곱하기 면적이니까 rho da가 되고, 이때 da라고 하는 거는 폴라 코디네이트로 나타내주면 r, dr, d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원 평면상에서 어떤 매스 엘리먼트, 이거 제가 여기 사실 여기 그 정사각형 박스에 해당되는 게 dm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 그걸 rho times da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는 건데, 이때 r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 이제 x는 우리가 2차원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x는 r 코사인 세타고 로 있고, 그 다음에 그 면적 요소 r, d 폴라 코디네이트의 면적 요소를 이제 곱해 준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얘를 2차원 평면상에서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r은 0에서부터 a까지 쭉 적분을 해주면 되고, 세타는 지금 여기 지금 세타가 위에서부터 북극에서 남극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세타의
그 로어 바운드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x 바를 구해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고, 밀도는 균일하다고 했으니까 적분 바깥으로 빼주고, r이 두 개가 있으니까 r 제곱에 대한 거는 r에 대한 적분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d 세타는 이제 세타에 대한 적분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적분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r에 대한 적분을 해주면, r제곱에 대한 적분을 해주면 3분의 r 3승을 0에서부터 a까지 적분을 해주는 거니까 그 값은 3분의 a 3승이 되고, 코사인 세타를 적분해주면 사인 세타가 되고, 그놈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에서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 값을 계산을 해주면 요 놈은 이제 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로우 타임스 3분의 a 3승 곱하기 2 나누기 토탈 매스. 그게 이제 그 x에 대한 질량 중심이 됩니다. 매스는 어떻게 되죠? 매스라고 하는 거는 전체 질량 요소를 다 적분을 해주면 되고, 그때 질량 요소는 dm은 로우 da가 되니까 요 놈은 이제 계산을 로우 da는 계산했잖아요. 로에 r, dr, d 세타. r은 0에서부터 a까지 적분해주고,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해주면 되니까 얘는 로우 타임스 2분의 a 제곱, 그리고 요놈 계산해주면 이거 파이가 됩니다. 요게 이제 질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x바를 갖다가 여기 밑에 있는 x바를 계산해 준 게 m분의 로에 3분의 a 3승 곱하기 2가 되고, m이라고 하는 건 로 타임스 2분의 a 제곱 곱하기 파이가 되니까 그놈을 나눠주면 그놈의 이 판의 밀도가 whatever that is, 내가 이놈이 어떤 밀도이든 간에 서로 상관없이 캔슬이 되고, 이놈을 계산해주면 x바 질량 x방향으로의 질량 유지는 3파이분의 4a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파이분의 4a가 되면 얘가 대충 3.14 되니까 한 9 정도 되고, 요게 대충 한 2분의 1보다는 조금 크겠네요. 2분의 1보다는 조금 크죠. 9분의 4 정도 되니까 0.5 안쪽에 있을 테니까 0.2분의 a보다 좀 왼쪽으로 어딘가에 좀 있겠네요. 그래서 그놈의 우리가 질량 중심은 x바는 3파이분의 4a, 그리고 y바는 0이 되고, 이 반원판의 질량은 로우 타임스 2분의 a 제곱 파이가 됩니다. 이제 요 반원판을 y축 방향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그때 y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 y를 구하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 y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축에서부터 어떤 매스 엘리먼트가 있을 테고, 여기 dm이 어딘가 있으면 그 축에서부터 dm까지의 거리를 제가 x라고 둘게요. 그러면 그때 관성 모멘트, y축 방향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거리의 제곱, x의 제곱, 축으로부터 dm까지의 거리, 수직한 거리니까 그게 x제곱 dm 혹은 x제곱 로 da, 이게 이제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x는 r 코사인 세타라고 했으니까 x 자리에 r 코사인 세타, 그리고 제곱이니까 제곱, 로 타임스 da는 폴라 코오디네이트에서는 r, dr, d 세타가 되고, r은 0에서부터 a까지,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을 해주면 요건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로 타임스 r에 r이 있고 이게 제곱, 그 다음에 r이 또 하나 있으니까 r 3승 dr, 나머지는 이제 세타에 대한 적분,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를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을 해주면 돼요. 요 코사인 제곱 세타에 대한 적분은 코사인 제곱은 반각 공식을 써주면 코사인 제곱 그 세타는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2세타가 되고, 요 코사인 세타는 적분해주면 사인 2세타, 2분의 사인 2세타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사인 2세타는 2세타를 세타가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해주면 요 놈은 0이 됩니다. 그죠? 사인 2세타가 사인 파이, 사인 파이가 0이고 사인 마이너스 파이도 0이니까 요 놈은 이제 역할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분의 1만 세타에 대해 적분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놈은 rho times 얘는 이제 4분의 a 4승이 나올 테고 2분의 2를 세타에서 적분해주면 2분의 세타가 되고 그놈을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일 때의 값과 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의 값을 빼주면 그 값이 2분의 파이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y축 방향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a제곱 파이분의 로 자리에 제가 로 자리에 로라고 하는 거는 2m 나누기 a제곱 파이잖아요. 그래서 로 자리에 로를 갖다가 질량으로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로는 a제곱 파이분의 여기 이 식에서 알 수 있죠. a제곱 파이분의 2m 곱하기 4분의 a 4승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이렇게 해주면 y축 방향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4분의 1, 이 반원파는 4분의 1 ma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계산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실린더리컬 코오디네이트 이놈을 갖다가 2차원 평면에서의 극좌표가 x하고 y를 r과 세타로 나눠주면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길이 요소, 호의 길이 요소를 나타내주면 ds 제곱은 dr 제곱, r 제곱, d 세타의 제곱. 그 다음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면적은 사실은 요 ds라고 하는 랭스 엘리먼트에 있는 요 코에피션트 서로 독립적인 두 개의 단위 벡터 앞에 놓인 이 그 랭스 엘리먼트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면적이 됩니다. 이놈은 이제 dr 곱하기 r d 세타에서 r dr d 세타 요게 이제 면적 요소가 되는 건데 얘를 갖다가 이제 제가 통을 갑자기 쭉 그냥 원통을 그 원이라고 하는 놈을 축을 하나 더 만들어서 r 세타가 아니라 r 세타 g에서 3차원 오브젝트로 만든 게 그게 바로 실린더리컬 코오디네이트 됩니다. 실린더리컬 코오디네이트 되면 그 놈은 이제 r 세타 g 여기서는 이제 대문 제가 그림을 갖다 써가지고 얘는 r이라고 하는 게 원래 스몰 r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이게 그림을 갖다 써서 라지 r로 썼지만 스몰 r로 읽으시면 돼요. 스몰 r과 세타와 z. 그래서 요 놈이 바로 여기서는 이게 바로 이제 r이 됩니다. 원점에서부터 어떤 물체의 위치까지의 위치 벡터 r을 이렇게 써주면 그 놈은 r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거 로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이제 r과 스몰 r 세타 z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실린더리컬 코오디네이션이니까 실린더리컬 코오디네이션은 그 평면 극좌표에 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쭉 그냥 원통을 만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각좌표계 x, y, z를 r, 세타, z로 나타내 줬다라고 하는 게 원통좌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x는 당연히 요 놈이 이제 r이고 r 코사인 세타가 x 그 다음에 r 사인 세타가 y가 되고 그 다음에 z는 그냥 z가 되겠죠. 이렇게 차원을 하나 늘려준 게 실린더리컬 코오디네이트입니다. 이때 ds라고 하는 랭스 엘리먼트는 ds는 2차원에서 했던 거 똑같이 갖다 써주면 되죠. dr에 er 헤드 더하기 rd 세타에 e 세타 헤드 그 다음에 축을 z축 방향으로 하나 더 올려줬으니까 그러면 dz에 ez 헤드 그래서 r, er 헤드, e 세타 헤드, e z 헤드이 서로 독립적인 단위 벡터를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 그때 그 랭스 엘리먼트의 ds 제곱은 dr 제곱 더하기 r 제곱 d 세타의 제곱 더하기 dz의 제곱 이렇게 될 테고 그놈의 볼륨 엘리먼트는 요 랭스 엘리먼트의 코에피션트를 다 곱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dr 곱하기 r d 세타 곱하기 dz 그래서 2차원 평면에서의 그 면적에 대한 요소 r d 세타 r dr d 세타에 요 dz를 하나 더 곱해주면 그게 이제 최적 요소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볼륨 엘리먼트는 r, dr, d 세타, dz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놈의 이 원통 좌표계에서의 볼륨 엘리먼트는 우리가 r, dr 이게 r, dr 곱하기 dz 그래서 r, dr, d 세타, dz 그게 이 원통 좌표계에서의 부피 요소 부피 요소는 이렇게 계산한다. 이 RDR이 여기 곡선으로 썼지만
d세타가 무지무지 작으면 얘는 이제 곡선이 아니고 이렇게 직선과 같다고 했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d세타가 매우 매우 작을 때의 그 볼륨 엘리먼트가 될 테니까 그거는 이제 r, dr, d세타의 dz가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륨 엘리먼트를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우리가 4-3절에서 자코비안으로 계산해주면 우리가 직각좌표계 XYZ를 R 세타 Z의 원통좌표계로 나타낼 때 요거는 스피리컬이 아니고 실린더리컬인데 제가 저기 실린더리컬을 제가 스피리컬로 나타내줬네요. 제가 해서 요 놈을 실린더리컬 코오디네이트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z는 z 이렇게 되고 그때 자코비안을 계산해주면 자코비안은 dxyz의 를 dr 세타 g로 이렇게 그 디터미넌트를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그것에 대한 미분을 x, y, z를 각각 r 세타 z로 우리가 편미분을 시켜서 고놈이 만드는 디터미넌트를 계산해 주면 되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해주면 x를 뭐 r로 미분해 주면 코사인 세타만 남고 뭐 z를 z로 미분해 주면 편미분해 주면 1이 되고 z는 r하고 사인 세타의 그 무관하니까 z를 r로 편미분해 주면 0 z를 세타로 편미분해 주면 0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계산해 주면 요 놈도 r이 됩니다. 요 놈 r이 돼서 우리가 이제 얘를 계산해 주면 그거에 대한 볼륨 엘리먼트를 우리가 이제 계산해 주면 dx, dy, dz를 dr, d세타, dz로 나타내 줄 수 있는데 이 볼륨 엘리먼트를 r 세타 z로 나타내 주려면 요 자코비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값이 얼마라고요? r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놈이 r, dr, d세타, dz 이렇게 자코비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원통좌표계, 직각좌표계에서 실린더리컬 코오디네이트 원통좌표계로 변환시킬 때의 볼륨 엘리먼트는 단순히 dr, d세타, dz가 아니고 이렇게 r 자코비 백안에 의해서 이 r이 들어간다.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좌표를 바꿔주게 되면 그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볼륨 엘리먼트도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원통좌표의 볼륨 엘리먼트는 r, dr, d세타의 dz 우리가 폴라 코오디네이트에서 z가 하나가 더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가지고 제가 요 문제 예제 2번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2번은 뭐냐면 이 그래프 y는 x제곱의 그래프입니다. 이게 x하고 y 2차원 평면상에서 있던 y = x제곱을 그리고 x는 0에서부터 1까지인데 요놈을 x축 주위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만든 회전체 그놈이 이제 나팔꽃 같은 모양이잖아요. 이 회전체의 부피를 계산해라. 이 회전체의 부피를 계산할 때는 요놈을 지금처럼 그림에서처럼 볼륨 엘리먼트를 이렇게 잘게 잘라가지고 슬라이스를 해서 그 볼륨 엘리먼트 이 슬라이스 된 놈을 다 붙여주면 다 더해주면 우리가 이 나팔꽃 모양의 회전체의 부피를 계산해 줄 수가 있는데 요때 이렇게 만들어준 슬라이스 볼륨 엘리먼트 dv는 뭐냐면 요게 이제 반지름이 y 놈을 한 바퀴 돌렸잖아요. 그래서 요 원의 면적이 파이 y 제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요놈과 dx만큼의 두께 매우 작은 두께로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그놈의 높이가 이제 dx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dx는 무지무지 작아서 사실 여기에서의 그 y 값과 여기에서의 y 값이 같다고 우리가 같을 만큼 무지무지 잘게 잘라줘야 되는데 그놈을 좀 너무 얇게 잘라주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좀 넉넉하게 잘라준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dx는 거의 0에 가까운 dx라고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이 볼륨 엘리먼트 요렇게 지금 슬라이스의 볼륨이 파이 y 제곱 dx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요 볼륨 엘리먼트 얇은 판의 부피 요소 요 놈의 부피 요소는 파이 y 제곱 dx인데 요 놈을 갖다가 0에서부터 쭉 1까지 x가
0에서부터 1까지 변하는 거잖아요. 그 놈을 적분을 해주면 그게 볼륨이 되겠죠. 그래서 V는 파이 y제곱 dx를 0에서부터 1까지 적분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지금 나팔건 모양의 회전체의 부피를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y는 그냥 컨스탄트가 아니고 x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y 제곱을 해주면 x의 4승이 되나요? 그래서 파이 x 4승 dx를 파이 x 4승을 x에 대해서 0에서 1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고 그때 그 값은 5분의 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3차원 오브젝트의 부피를 계산을 할 때 지금 볼륨을 계산하는데 지금 1차원 적분을 해줬잖아요. 1차원 적분을 해줬다는 얘기는 요 지금 얇은 판을 이용해서 우리가 1차원 적분으로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계산을 심플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의 아름다움이 굉장히 그런 건데 실질적인 부피라고 하는 거는 최적은 뭐냐면 3차원 3중 적분이 되겠죠. 다중 적분을 원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x에 대한 적분, y에 대한 적분, z에 대한 적분 이렇게 3중 적분을 해주는 게 부피의 개념이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3중 적분을 한번 해볼게요. 3중 적분을 해보는데 우리가 직각좌표계를 제가 쓰지 않고 요 놈은 이제 그 원통좌표계를 쓸게요. 원통좌표계를 쓰는데 지금 쭉 이쪽 방향이 x축이고 얘가 이제 y, z가 되니까 제가 원통좌표를 요 놈을 이제 원통처럼 이제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해보고 싶은데 그 놈을 지금 이렇게 잡아주면 축이 좀 바뀌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y하고 z 평면을 원으로 두고 그 다음에 기둥을 쭉 올린 거를 x축 방향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이놈 그 이전의 원통좌표계는 그냥 아주 그냥 컨벤셔널하게는 r 세타 z 이렇게 나타냈지만 여기서는 이쪽이 x축이기 때문에 y z 평면에서 define 정의되는 걸 r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을 x축 방향으로 세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y는 이 r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게 y가 아니고 z가 r의 사인 세타가 되고 x는 x 이때 r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루트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렇게 변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원통좌표계의 볼륨 엘리먼트는 r, dr, d 세타의 dz가 아니고 dx가 됩니다. 이거 이해하셨나요? 이제 이렇게 나타내주면 요 놈은 이제 볼륨 엘리먼트가 r, dr, d 세타, dx 이렇게 돼서 3중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r이라고 하는 놈은 우리가 이제 보면 x는 0에서부터 쭉 어쨌거나 1까지 x가 0에서부터 1까지 쭉 적분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세타는 한 바퀴를 완전히 돌렸으니까 360도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세타를 적분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r이라고 하는 거는 원통상에서의 점들은 r이 똑같잖아요. 근데 얘는 r이 쭉 이렇게 변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놈을 이제 입체적으로 제가 그려보면 여기에서 원은 x인 지점에서의 이 그 나팔건 모양의 그 회전체의 원을 그리면 이 r이 가질 수 있는 맥시멈 값이 x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r이라고 하는 놈은 상수가 아니고 0에서부터 x제곱까지 적분을 해주고 그 x가 0에서부터 1까지 쭉 적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r은 적분을 해주면 x의 함수로 나타내줘야 되고 x의 함수로 나타내준 놈을 최종적으로 x에 대한 적분을 0에서부터 1까지 해주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중 적분을 계산할 때는 요 지금 볼륨 엘리먼트 요 놈은 지금 이 그림은 없다고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무슨 말인지 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요거 R을 갖다가 R을 적분을 해주는데 R이 0에서부터 X 제곱까지 적분해 주니까 얘는 2분의 R 제곱을 0에서부터 X 제곱까지 해주니까 2분의 X의 4승이 되겠죠? 2분의 X의 4승이 되니까 얘는 2분의 X의 4승 곱하기 세타는 그냥 0에서부터 2파이까지만 여기 세타에 대한 함수가 없으니까 그냥 2파이만 나올 테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x에 대한 적분을 해주면 돼요. 0에서부터 1까지. 그래서 이 놈을 적분을 해주면 그 값이 5분의 파이
두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중 적분을 통해서도 이 나팔권 모양의 볼륨 엘리먼트를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러면 이때 이 회전체의 질량은 어떻게 되죠? 회전체의 질량은 밀도 곱하기 최적. 그래서 밀도 곱하기 최적이 되고 밀도가 일정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지만 볼륨은 우리가 5분의 파이가 된다는 걸 우리가 지금 계산했으니까 이 회전체의 토탈 질량은 5분의 파이 곱하기 밀도 로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팔권 모양의 회전체의 부피, 그다음에 회전체의 질량은 5분의 파이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놈을 지금 이 회전체를 제가 x축 방향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 이 회전체의 관성 모멘트, x축 방향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계산해라. 그러면 x축에서 측정하는 게 r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r 제곱 dm 뭐 이렇게 될 테고, dm은 당연히 매스 엘리먼트는 rho dv가 될 테고, 이 dv라고 하는 거는 r dr d 세타 dx. 그래서 이 놈이 r dr d 세타가 y하고 z 평면에서의 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r과 y와 z 평면에서의 r dr d 세타가 그 면적 요소가 될 테고, 거기에다가 이제 높이를 곱해준 게 최적 요소가 된다는 걸 지금 이 그림으로 그냥 살짝 보여준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놈은 뭐냐면 로가 일정하면 로는 적분 바깥으로 나갈 테고, 여기 r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r dr d 세타 dx로 곱해주니까 여기 r이 하나 있고 r 제곱이 있으니까 r 3승 dr d 세타 dx가 되고, x는 0에서부터 1까지 당연히 적분해주고 세타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임의의 x라는 위치에서 r이 가질 수 있는 맥시멈 값이 x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x 제곱까지, r에 대한 적분은 r이 0에서부터 x 제곱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고, 그 x를 나중에 0에서부터 1까지 적분을 해주는 거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계산 안 하고 할게요. 얘는 이제 4분의 뭐 r 4승을 이렇게 x 제곱까지 해주니까 4분의 x의 8승 뭐 이렇게 나오나요? 이제 그렇게 나오는 놈을 다시 x가 0에서 1까지 적분을 해주면 그리고 이제 얘는 결과가 로 곱하기 18분의 파이가 된대요. 그리고 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질량으로 밀도를 질량으로 나타내지만 밀도는 파이분의 5m 이렇게 되잖아요. 파이분의 5m이 되니까 관성 모멘트는 항상 질량으로 보통 나타내 주게 돼요. 관성 모멘트의 단위는 질량 곱하기 거리의 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질량 곱하기 이게 거리의 제곱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회전체의 x축 방향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18분의 5m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제 2번입니다. 예제 2번은 밀도는 일정하고 높이가 h인 원뿔이 있어요. 원뿔의 질량. 이 원이라고 h인 지점에서 이 원뿔의 이 꼭지점 끝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여기서 이제 h가 된다고 이렇게 주어졌고, 이랬을 때 이 원뿔은 이제 속이 꽉 찬 원뿔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놈의 질량, 그 다음에 이 Z축에 대한 질량 요심이 이 축상에 어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걸 Z축으로 회전했을 때 관성 모멘트 뭐 이런 걸 계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그 볼륨 엘리먼트, 이 원뿔 상에서의 볼륨 엘리먼트, 이 안에 이제 어떤 r 세타 그 높이가 z인 지점에서 이 축으로부터 요만큼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볼륨 엘리먼트를 계산해주면 이 z가 여기에서부터 이 끝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z 뭐 이렇게 되겠네요. r은 z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때 볼륨 엘리먼트는 이제 여기 있으면 그 볼륨 엘리먼트는 rho times, 그러니까 이 질량은 전체 원뿔의 질량은 밀도 곱하기 최적이 돼서 밀도 곱하기 r dr d 세타 dz가 될 테고, 이때 z에 대한 적분은 당연히 0에서부터 h까지만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세타에 대한 적분은 한 바퀴 완전히 돌려야지 되잖아요. 세타에 대한 적분은 한 바퀴를 완전히 돌려야 되니까 0에서 2파이까지 해주면 되고,
그러면 이제 R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이 R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기서부터 R이 그 여기서부터 요 볼륨 엘리먼트까지의 거리를 제가 R이라고 하면 이 R은 0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쭉 적분을 해줘야 되죠. R이 그러니까는 0에서부터 이 끝까지가 어떻게 되냐면 이 끝까지가 Z잖아요. 요 놈이 이제 Z가 될 테니까 R이라고 하는 건 Z까지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R을 적분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 놈이 Z의 함수로 주어지고 Z는 0에서부터 H까지 적분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2파이 세타에 대한 적분은 그냥 2파이가 나올 테고 R에 대한 적분은 2분의 R 제곱인데 R이 0에서부터 Z까지니까 2분의 Z 제곱이 되고 나머지 이제 Z에 대한 적분을 0에서부터 H까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원뿔의 질량은 3분의 로 파이 H 3승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Z축에 대한 질량 중심 Z바를 계산해라. Z바는 토탈 매스, 원뿔의 토탈 매스분의 ZDM 혹은 Z 곱하기 로 DV를 모든 볼륨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제가 편의상 요 밑에 있던 질량을 좌변으로 보내주면 M 곱하기 Z바는 Z 로 DV, ZDM 혹은 Z 로 DV가 되고 요 놈은 이제 로가 일정하니까 바깥으로 빠지고 Z 곱하기 볼륨 엘리먼트가 원뿔에서는 R, dr, d세타, dz 마찬가지로 이제 Z는 0에서부터 H까지 세타는 한 바퀴 돌려서 2파이까지 그 다음에 이 R이라고 하는 거는 0에서부터 Z까지 적분을 해주고 그 Z가 0에서부터 H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놈은 이제 로 곱하기 세타에 대한 적분해주면 2파이 나오고 Z는 R에 대한 적분하고는 상관없으니까 R을 적분할 때 Z는 상수예요. 그 R을 적분을 해주면 2분의 Z의 제곱만 나올 테고 Z 곱하기 2분의 Z의 제곱을 Z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해주면 돼요. Z의 3승이 되는 거죠. 2분의 Z의 3승을 0에서부터 H까지 적분을 해주면 그 4분의 로 파이 H 4승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Z 반은 이걸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4m분의 로 파이 H 4승이 되고 M이라고 하는 게 3분의 로 파이 H 3승이잖아요. 그래서 Z 반은 4분의 3H 그 4분의 3H는 그 2분의 1보다는 좀 아래 2분의 1보다는 좀 위쪽에 있네요. 그래서 0.75 정도의 센터 오브 매스가 있다. 그러니까 질량이 좀 더 많은 쪽으로 질량 중심이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쪽에 질량 중심이 2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지는 않겠고 위에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계산을 못 하더라도 정성적으로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놈을 Z축으로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 Z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축에서부터 매스 엘리먼트까지의 거리 요놈이 이제 R제곱의 이 매스 엘리먼트 혹은 R제곱 로 DV를 계산해 주면 되고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로는 컨스탄트니까 적분 바깥으로 가고 R제곱 있고 볼륨 엘리먼트는 R, dr, d세타, dz가 되고 Z는 0에서부터 H까지, 세타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거는 0에서부터 쭉 Z까지 다 움직여줘야 되니까 이는 Z까지 적분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똑같은 이제 작업을 반복을 하는 거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로 타임스 세타에 대한 적분이 2파이. 그 다음에 R 3승을 적분해주면 4분의 R 4승이 되는데 그 0에서 Z까지니까 4분의 Z 4승이 되고 이제 이때 비로소 Z를 0에서부터 H까지 쭉 적분을 해주면 그 값이 10분의 로 파이 H 5승이 되고 이 로를 갖다가 우리가 질량으로 나타내 줄 수 있잖아요. 질량으로 나타내 주게 되면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로 자리에 파이 H 3승분의 3m이 되고 그놈을 계산해주면 관성 모멘트는
10분의 3mh의 제곱, 질량 곱하기 항상 거리의 제곱에 대한 디멘전이 나와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Z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5장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이제 변수 변환 두 번째 자코비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면 적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